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다른 꿍꿍이 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이 권고안을 하나 냈습니다. 이를테면 검찰총장의 권한을 아예 확 줄여버리고 법무부 장관을 임금님 같은 그런 강력한 제왕적 장관으로 만드는 안입니다. 검찰총장은 이제 행정 사무 업무만 하고 사실상 그동안 검찰총장이 했던 것을 고검장들에게 위임하는데 그 고검장들을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이건 지금 검찰총장의 독립성, 그러니까 검찰청법에 있는 정치의 중립성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법입니다. 진중권 씨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검찰총장의 화분을 앉히는 게 어떠냐. 식물총장이니까 물 별로 안 줘도 된다. 그냥 식물총장 화분을 그 자리에 앉혀라.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법무부 산하의 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안대로라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냥 방에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서울검찰총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인사권입니다. 자, 지금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서 임기를 2년으로 정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마련한 겁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고검장들은 임기가 딱히 없습니다. 그냥 장관 마음대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끼는 친구는 아무리 부정부패를 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저 친구는 봐줘. 손대지 마. 무혐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의 검찰청법을 만든 역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모를 리 없을 텐데 이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런 이상한 안을 만들고 추미애 장관은 어제 이를 수용한다고 시사했습니다.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것은 추미애 장관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완전히 독재 국가로 흐를 것 같습니다. 그러자 참여연대, 경실련, 정의당, 자, 우리가 알던 진보 좌파 성향의 단체들, 정당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이 볼 때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 오만과 횡포, 만행은 그냥 묵과할 수 없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흑역사. 초임 판사 시절에 춘천으로 발령이 나자 대법원에 가서 펑펑 울었다는 그런 한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또 발끈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자, 저는 반론권을 드리는 차원에서 추미애 장관의 이런 입장도 전하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 입장문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검사를 사법 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분립의 원칙, 점점점점 하면서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 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권력이 미치는 곳 말고는 대다수가 지금 굉장히 격앙된 분입니다. 자, 정의당만 해도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중대라고 불리던 정의당이 법무부 산하 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이 권고에 대해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검찰개혁을 왜 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본래 목적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사실상 검찰총장 제도 폐지와 다를 바 없는 개편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문제는 권고안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상당하나 이를 견제할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 하에 수사 자체가 정권의 압력으로 틀어막힐 수 있다는 것을 숱하게 확인했기에 권고안에 한숨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자, 이 말처럼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서도 보듯이, 그리고 과거 문무일 검찰총장에 의해서도 보듯이 검찰은 나름대로의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사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나마 검찰총장을 통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없애버리고 완전히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참여연대가 어딥니까? 문재인 정권을 탄생하게 만든 뒷배가 아닙니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경실련이 어떤 곳입니까? 그런데 그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참여연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낸 논평입니다. 이 권고안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뚱맞다. 권한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권한을 분산한다. 이 권한 분산은 윤석열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힘 빼겠다는 겁니다. 역행한다는 이 참여연대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참여연대는 말합니다. 핵심은 민주적 통제를 받는 수사 지휘권,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의 공정한 수사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고검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넘기자면서 다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까지 주자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현재의 고등검찰청은 별다른 역할 없이 검찰의 위계만 강화하고 있어 폐지해야 할 기관이다. 고검장은 추천위원회나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아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검이라는 조직은 장관 마음대로 인사권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다릅니다.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하고 임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무부의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대로 된다면 이거 완전히 검찰 조직이 이제는 정권의 하수인, 정권의 신여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런 견제 장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도 어제 논평을 냈습니다. 권고안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정치의 신여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검찰권 오남용 방지는 그 다음 과제다. 검찰총장 권한 분산에만 눈이 멀어 검찰개혁의 본질을 망각한 법무부 개혁위는 검찰개혁을 역행하고 있다. 이런 개혁이 개혁안은 폐기돼야 함이 마땅하다. 아예 개혁위원회를 없애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 과거의 동기였던 이런 진보 좌파 성향의 단체로부터도 이렇게 문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어디서 이런 오만이 나오는 겁니까? 자, 그동안 사실은 그들이 검찰 조직에 대해서 많이 비판해 왔습니다. 권력을 신여라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이제 정반대로 더합니다. 이미 공수처라는 괴물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존에 남아있는 그 검찰까지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면에는 추미애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바보처럼 만듭니까? 겉으로는 이게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반대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민주성을 욕보이고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동네방네 광고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볼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추미애 장관의 국회에서의 언행 같은 것들을 보면 지금 만행에 가깝다고 미래통합당은 말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정권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그렇게 우습게 합니까?
자,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반론권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심평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 초임 판사 시절에 춘천으로 발령이 나자 대법원에 가서 펑펑 울었다, 발령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그 에피소드,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심평 변호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금일 모 언론에서 모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찾아와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 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자, 그러면 고소하십시오. 심평 변호사를 고소하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모 언론은 조선일보로 보이고 모 변호사는 심평 변호사로 보입니다. 자, 허위 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이제 진실 찾기가 시작됩니다. 안 울었다는 겁니다. 자, 이 심평 변호사에 대해서는 아마도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심평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한국헌법학회 회장도 맡았습니다. 변호사, 대학 교수를 지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어제 심평 변호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1985년 추미애 장관이 춘천지법으로 발령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법원 행정처를 찾아와 펑펑 울며 여성 판사에게 지방 발령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는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사실과 다른지를 고소하십시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없었는지. 저도 이게 만약에 심평 변호사의 말이 허위라면 저는 허위라고 알려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적어도 누구를 비판할 때 허위 사실에 기반한 비판은 안 된다고 봅니다. 잘했습니다. 고소하십시오. 그랬다가 거꾸로 추미애 장관이 또 망신당하는 것은 아닌지,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도 한번 생각해는 보겠습니다. 아무튼 추미애 장관이 계속 언론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 노이즈 마케팅 같은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추미애 변호사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별 말이 없습니다.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골병이 들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